자, 이제 7월달에 접어들면서 장마철이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장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마를 주제로 첫 번째 전개를 뽑아주실 시청자분을 한번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또르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 악화가 심해져 육지의 70%는 잠겼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악화가 심해져서 장마철이 되었을 때 육지의 70%가 잠길 정도로 어마무시한 폭우가 쏟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던 나둘기는 집안에 장마로 인한 빗물이 가득 차서 그만 소중했던 닌텐도 스위치와 데스크톱이 고장나고 말았던 것이었다. 주인공이 이번에도 접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집안에 장마로 인해 빗물이 가득 차서 소중했던 닌텐도 스위치의 데스크톱이 고장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 잠깐만 안 되는데? 내 데스크톱과 닌텐도 스위치 3달치 용돈 모아서 산 건데. 닌텐도 스위치를 사고 싶었지만 육지가 물에 잠겨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스위치를 구하러 모험에 떠난다. 그쵸, 모든 모험은 사소한 것을 계기로 시작이 되기 마련이죠. 닌텐도 스위치가 고장나 버린 탓에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를 사고 싶었지만 육지가 물에 잠겨버린 탓에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닌텐도 스위치를 구하러 머나먼 모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둘기는 섬에 살고 있는 대마왕을 잡고 스위치를 얻었지만 그 스위치는 가짜여서 둘기는 혈압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 둘기는 전직 용사 그런 녀석이었나봐요. 단칸방 얻어가지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지구온난화로 폭우가 내려서 자기가 살고 있는 반지하가 잠겨서 닌텐도 스위치가 고장나버린 탓에 하는 수 없이 대마왕을 잡으러 대여정을 시작한 거였네요. 그래서 대마왕이 지니고 있던 닌텐도 스위치를 빼앗았지만 그 닌텐도 스위치는 안타깝게도 마왕이 쓰고 있는 것이었던 만큼 암시장에서 구한 가짜 스위치였네요. 불법 복돌이를 사용하는 잼민 마왕이 줄기를 마침내 혈압으로 입원을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장마철 하면은 이게 가장 많이 내리죠. 두 번째 주제 소나기로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소도박사이다. 주인공의 이름이 소도박사라고 하는 좀 특이한 이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도박사, 뭔가 소를 가지고 도박을 할 것 같은 이름입니다. 나는 무조건 이번에 열리는 동네 이장배 포커를 따야 한다. 주인공이 닉값을 제대로 하는 녀석인가 봅니다. 네, 이번에 열리는 동네 이장님이 여는 포커 대회에서 무조건 상금을 따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소나기로 포커가 취소됐다. 주인공이 무조건 따야 하는 중요한 이장배 포커 대회가 하필이면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린 탓에 취소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상당히 아쉽겠는데요. 과연 포커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주인공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러자 소도박사는 듀얼이 하고 싶어 이장배 촌장한테 나랑 듀얼을 하자고 했다. 이장배는 그 듀얼을 받아 듀얼을 했지만 이장배가 밑장 빼기를 해 소도박사가 졌다. 소도박사가 어지간한 듀얼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리고 듀얼을 하지 않으면은 더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진정한 듀얼리스트의 피가 끓는 찐 듀얼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찐 듀얼리스트인 소도박사 씨는 너무나도 듀얼이 하고 싶어서 거센 소나기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찾아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하필이면 이장이 비겁하고 졸렬한 술수 밑장 빼기를 사용해 안타깝게도 정정당당한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 무산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고로 트라우마에 걸려 우산 쓰는 걸 무서워한 학생이다. 뭔가 이번에 굉장히 문학적인 감성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고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고를 겪었을까요? 그 사고만 떠올리면 아직도 무섭다. 그 사고가 무엇이었냐면 주인공이 그 사고를 회상하면서 승전개가 끝이 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주인공이 아직도 그 사고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걸까요? 혹시 우산을 나눠주면서 고백이라도 했나? 이제 비 오는 날에 딱 이제 학교의 현관에서 여자애가 우산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우산 딱 건네주면서 야 이거 써. 그래서 여자애가 고마워 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딱 남자애가 말 가로막으면서 근데 이거 쓰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하면 여자애가 이제 피식 웃으면서 뭐래? 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가. 비 다 맞으면서 야, 왜 이렇게 디테일하냐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사람에겐 캐물어선 안 될 과거가 있는 거란다 얘들아.
그 사고는 비둘기가 갑자기 내 우산에 앉아 사귀자고 말을 하였다. 아, 주인공이 놀랍게도 비둘기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비둘기어 능력자였고, 주인공이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가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우산 꼭대기로 딱 날아와 앉아서 어이, 거기 지나가는 자네, 나와 따뜻한 사랑을 나누지 않겠나? 열정적인 사랑을 함께하자 굿달리 하고 고백을 해버려가지고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해요. 이거 확실히 트라우마가 될 만하죠. 굉장히 납득이 가는 이유였습니다. 레기 형 왜 그랬어?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둘기는 폭발해서 그 우산을 버려야 했었고 주인공은 큰 부상을 입어 일주간 입원했어야 했다. 사람한테 고백을 하는 비둘기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둘기일 리가 없죠. 사실은 암살단체가 주인공을 암살하기 위해 만들어낸 생체 폭탄일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암약단체의 존재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로 주인공은 둘기의 폭발에 큰 부상을 입어 일주간 입원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산을 주제로 한 기승전결 끝이 났고요. 다음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화전으로 하겠습니다. 키미노 젠젠젠. 부스스한 아침 초인종 소리에 깨어난 나둘기. 어느 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옆집 미인이 이사 선물로 파전을 주셨다. 오, 드디어 우리 둘기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나 보네요. 맨날 이제 여장 당해가지고 아이돌 데뷔하고 닌텐도 스위치 월급 3개월 모아서 샀는데 비가 내려서 물에 젖어 고장나 버리고. 근데 마침내 둘기가 아침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떠보니 옆집에 이사온 우리 예쁜 누나가 이사 선물로 파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안돼, 절대 행복촌에 야 나도 소설에서라도 좀 행복해보자. 하지만 선물 받은 저는 먹으면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상했다. 그걸 모르고 먹어버린 둘기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갔다. 아, 하필이면 선물 받은 전이 너무나도 상해 있어서 먹으면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악취가 고약했는데 둘기는 그걸 모르고 헤헤, 옆집 예쁜 누나가 나를 위해 전을 구워줬다고? 이건 남기지 않고 먹어야 돼. 맛이 좀 이상한 것. 그리고 그 전은 소화됐지만 그 전에 걸린 저주가 있어 옆집에 다시 가보려고 하는데 그 옆집은 비어있었고 테마사를 불러보니 그곳에 귀신이 엮여 있었다. 다행히 둘기가 큰일을 겪지 않고 응급실에서 잘 치료를 받아 소화를 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전에는 저주가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 걸려버린 둘기는 저주를 풀기 위해 옆집에 찾아가 봤는데 그 옆집에 테마사를 불러보니까 그곳에는 귀신이 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처녀 귀신이었으면 좋겠네요. 처녀 귀신이랑 총각 귀신이랑 만나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천국 가서 룰루랄라. 나는 로맨스 소설 구함. 난 무서워서 내 집에 테마사를 들였는데 테마사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미야생냐. 주인공이 무서워서 옆집의 귀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테마사를 불러들였는데 그 테마사가 진짜 너무나도 잘생겨서 남자여도 반할 만큼 너무나도 잘생겨서 이해생냐. 이렇게 해서 열린 결말로 이야기가 끝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주제 홍수로 기승전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 예보가 되었다. 일기예보에서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이번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시작 굉장히 무난하네요. 좋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전 세계 국토 99%가 잠겨 뗏목 생활을 시작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전 세계의 국토의 99%가 잠겨버려서 그 재난에 휘말려서 뗏목 생활을 시작한 뗏목민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좋아요. 그러자 뗏목으로 여행을 하다 98세 곽춘자 할머니가 사용하던 해적선을 찾아 그 배로 모험을 시작했다. 뗏목을 타고 주인공이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다가 98세 곽춘자 할머니가 사용하던 오래된 고대 해적선을 찾아 그 배로 거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할머니 이름이 곽춘자 할머니입니다. 주인공이 할머니 이름 알 정도였으면은 평소에 굉장히 친한 사이였나봐요. 약간 그런 거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인공에게 마지막으로 얘야, 이 할미가 예전에는 대상을 누비던 위대한 해적이었단다. 그때 내 후배로 그 루피인지 뭔지 그 쌍디인지 할머니 그만 주무세요.
자, 이쿠조 마지막은 남은 1%의 땅을 찾기 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1%의 땅 방주를 찾기 위한 대여정이 지금 우리 곽춘자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자 이 세계의 고대 해적선이 뭐 룰로노와 몽키 크루디 4호를 타고 시작이 됩니다. 찐맛 기승전결이에요. 알았어. 그럼 하나는 여러분들이 더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교회 어떤가요? 교회도 괜찮네요. 교회 하나는 이제 수녀님도 나올 수 있겠다. 오야 썸네일 대박. 어느 한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저스가 총을 들고 내려와 여기 있는 죄 지은 자들을 단죄하러 왔다고 하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교회에서 이제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지저스가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하면서 총 들고 내려와서 여기 있는 죄 지은 자들을 모두 단죄하러 왔다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막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악마들이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지저스가 둔가이라는 이름을 알았다. 사실은 이 교회에 모여있는 신도들이 경건하고 건실하게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아닌 악마를 숭배하는 이교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둔가이라고 불리는 지저스가 내려와서 단죄의 탄환을 쏴부었던 거네요. 둔가이는 그 악명을 악마에게 널리 떨쳤다. 둔가이는 악마 학살자라는 별명답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저스답게 악마들을 하나둘 처치해가면서 그 악명을 악마들의 사이로 널리 떨칩니다. 클리어네요. 노잼이네요. 뭐 이런 게임이 그럼 그렇죠? 라고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자 교회 신부님이 교회에서 게임하지 말라고 둔가이 복장을 입는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둔가이를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었고 드디어 주인공이 클리어했다 노잼이다 하고 고인물스러운 말을 하자 그걸 들은 교회 신부님께서 당신은 신앙 심이 모자라군요. 제가 신의 말씀을 특별히 이 탄환을 통해 전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둔가이의 복장을 입으면서 흥미진진하게 끝이 납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왔네요. 서비스 게임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될 만큼 신선하고 재밌는 전개인데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나요? 그러면은 이번 주의 기승전결은 여기서 이만 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주신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모두들 들바.